네, 반갑습니다. 세종대 2015년도 논술 대비법 관리학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법성이고요. 논술의 법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종대는 제가 이제 아토즈 논술에서 수업을 할 텐데요. 세종대 논술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한테 조금 아쉬웠던 부분, 그리고 학생들이 반드시 좀 챙겨야 될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종대 논술 문제는 다른 대학과 다른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핵심 포인트로 짚어 놓았는데요. 첫째도 둘째도 제일 특이한 포인트가 바로 흑색 볼펜을 사용합니다. 볼펜을 써야 돼요. 이 학교는 연필을 쓰면 안 됩니다. 지우개로 막 못 집어요. 그래서 그 차이가 크기 때문에 반드시 연습하는 과정에서 볼펜으로 쓰고 원고지 부호 작성하는 것, 원고지 부호를 어떤 식으로 써야 되는지 정확히 숙지해 두시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연필로 연습하던 친구들이 갑자기 볼펜으로 쓰려고 하면 당황해가지고 완전히 원고지가 뒤죽박죽이 됩니다. 반드시 흑색 볼펜을 사용해서 쓰는 연습을 꾸준히 하자. 그리고 그런 연습을 하는 게 미리미리 준비해두는 대비법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세종대는 시험시간이 2시간입니다. 2시간 2문항이고요. 1번 문제가 공통점과 차이점을 쓰는 400에서 500자 쓰는 30점 문제고요. 2번 문제가 1100에서 1200자를 쓰는 70점짜리 문제입니다. 당연히 요게 점수가 높겠죠. 그죠? 그래서 1번 문제와 2번 문제 모두 가나의 공통점과 차이점, 가나다를 바탕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써라, 행복에 대해서 뭐 쓰라, 이런 이야기인데, 비판하라, 이런 이야기인데, 1번, 2번 문제 모두에서 재심 가나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1번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쓰던 것들을 2번에서 그대로 반복해서 쓰는 경우가 생겨요. 그런 경우를 똑같은 이야기가 1번에도 나오고 2번에도 나오면 어떻죠? 그건 제시문을 제대로 독해했다라는 판단이 잘 안 섭니다. 채점자의 입장에서는. 따라서 1번과 2번을 쓰는 데 있어서 어떻게 제시문을 꼼꼼히 분석, 독해해서 2번에서 1번과 다른 더 나아간 플러스 알파를 더 보여줄 수 있는가. 그게 이제 중요한 관건이 되겠다. 결국에는 2번에서 어떻게 내가 승부를 보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나겠네요. 자, 제시문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제시문이 짧아요. 제시문이 이렇게 400자, 500자, 1100에서 1200자 합치면 1700자를 요구하는 그림에도 불구하고 제시문 가나다 딸랑 3가지 제시문을 줍니다. 물론 모의논술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실전에서는 약간 다르게 제시문의 분량이 좀 길 수도 있는데, 옛날 2009년, 2010년도의 세종대 논술 문제들을 보면 세종대가 2009년, 2010년도 논술 보다가 중간에 다시 안 보고 이번에 다시 시험을 보거든요. 옛날 문제를 보면 마찬가지로 제시문이 짧습니다. 즉 세종대는 이렇게 제시문을 조금 짧게 주되 학생들한테 그 나머지 빈 여백들을 충분히 메꿔라. 그 메꾸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싶다라는 어떤 출제자의 의도들이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00에서 1200자를 쓰는데 가나다를 가지고 글을 쓰잖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가나다 가지고 쓰면 맥시멈 700에서 800자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내가 제시문들을 연결하고 제시문들을 합리적으로 유추, 추론, 의미를 부여해서 글을 써야지만이 1200자가 나온다. 그래서 제시문이 짧기 때문에 제시문을 꼼꼼히 독해하는 것이 철저로 필요하고요. 그죠? 충분한 의미 부여, 해석을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시문이 짧기 때문에 반드시 독해에서 조금 변별력을 찾아야 된다. 독해에서. 제시문을 보면요. 제시문들이 조금 짧지만 한눈에 쏙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조금 어려운 개념들이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진정한 자기구원? 자기구원이라는 게 뭐냐. 낯설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정확한 개념을 찾아서 그 개념을 텍스트가 제시문이 어떻게 쓰고 있는가를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시문의 용법으로 내가 정확히 이해했다라는 것을 전제해서 그 개념을 주구장창 쓰면서 계속 쓰면서 내 논의를 전개해 가야죠. 그렇지 않으면 글이 산만해집니다. 첫째도 둘째도 중요한 건 제시문에서 정확한 개념을 찾고 그 개념을 적절히 연결해서 사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개념을 찾고 개념의 연관성을
정확히 찾아내는 것. 이게 독해에서 집중해야 될 건데, 이 개념들이요, 예를 들면 뭐 몰입이라든지, 뭐 청빈이라든지, 뭐 맑은 가난이라든지, 이런 개념들이요, 아주 중요한, 제시문 가다의 아주 중요한 개념들이 쑥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놓치고 그냥 글을 쓴다. 채점자 입장에서 짧은 제시문 던져줬는데 이런 말들이 여러분들의 글에 안 들어가 있어요. 뭐라고 느끼겠어요? 제대로 읽을 능력이 없구나라고 판단을 하겠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세종대 논술 문제를 쓸 때는 정확한 개념을 찾아서 그 개념을 가지고 글을 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글을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개념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연결시켜서 연관해서 써야죠. 무엇과 연관해야 되나요? 논제 안에 들어있는 논제가 진짜 행복은 뭐냐? 전체 주제가 행복이잖아요. 행복. 그러면 이 키워드들을 행복과 관련 지어서 독해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학생들 글 쓰다 보면 이 행복은 까먹고 그냥 자기 필에 부딪혀가지고 그냥 막 글을 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글을 쓰실 때 어떻게 하자? 개념을 제발 정확히 찾고 그것들의 연관성을 전체 주제와 관련해서 쓰는 버릇을 들이자. 사실 1번도 행복과 관련해서 비교해요. 공통점과 차이점. 2번도 행복에 대해서 한국인의 어떤 노동, 한국인의 노동, 즉 다에 대해서 뭐 비판, 지지, 옹호하면서 쓰는 건데 결국 한국인의 노동이 가지고 있는 행복의 측면이 잘 실현되고 있나 없나를 따지라는 뜻이거든요. 결국 중요한 개념, 논제에 들어있는 개념을 가지고 글을 쓰는 연습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잠깐 이 부분 정리를 하면요. 흑색 볼펜 사용하는 거 요거 절대 까먹지 마시고요. 2번에서 당락이 결정됩니다. 2번에서 승부를 확실하게 볼 생각을 하시고 그럼 그 승부를 보는 핵심 내용은 뭐다? 개념을 찾아서 어떻게 연관성을 드러내는가? 요 순서대로 머릿속에 꼭 넣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대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글을 씁니다. 여러분들이 논술에서 글을 써요. 많은 학생들이 글을 쓸 때 이 특징이 뭐냐면 단순 요약이 정말 많습니다. 제시문 가나다가 나오면 그냥 가나다를 요약 정리하듯이 쓰는 거죠. 자, 이 대학에서는 그렇게 쓰면 절대 합격하기가 힘들다. 왜 그럴까? 아무리 요약해도 제시문이 짧기 때문에 1200자를 못 쓴다. 그래서 단순 요약은 금물이다. 시험장 가가지고 내가 제시문을 요약하고 있으면 나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요약하지 말고 제시문에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다. 그것이 뭐 의미하는 게 뭐다. 알겠죠? 행복과 관련해서 그게 무엇을 의미한다. 의미한다라는 말이 사실 상당히 어려운 말입니다. 똑같은 사건이나 행동이 벌어지더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의미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을 수 있죠. 그래서 의미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특정한 상황이라든지 맥락이라든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죠?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어떤 사람한테 꽃을 줬어요. 근데 하필이면 꽃을 받는 사람이 웬 남자야. 그러면 이게 뭔 상황이죠? 그때 꽃을 주는 의미가 뭐죠? 이상하잖아. 그런데 내가 어떤 여학생에게 아니면 여자에게 꽃을 줘요. 그러면 어떻죠? 뭔가 마음의 전달이고 좋아하는 마음을 보여주는 거라. 똑같은 행동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서 일어나는가에 따라서 뭐 의미가 달라져요. 그러면 제시문을 읽어내면서 이 상황이 도대체 어떤 상황인가를 분석해 줘야 돼. 어떤 맥락에서 이런 상황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게 타당한가. 똑같은 상황과 맥락이라고 할지라도 개인적인 어떤 조건에 따라서 또 의미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어떤 의미를 분석한다, 의미를 해석한다라고 말하는 건 그러한 사건, 그러한 어떤 일이 벌어진 상황과 맥락과 조건을 따져본다라는 걸 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시문에 나타나 있는 어떤 한국인의 태도의 상황과 맥락과 조건을 따져봐야 돼. 그러면 어때요? 제시문 나와 연결 지어서 그게 진짜 청빈한 태도인가? 아니면 그게 진짜 몰입하는 태도인가를 우리는 분석해 볼 수 있겠다. 자, 그 다음에 구체화하라. 구체화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글을 쓰실 때 많은 경우에 추상적인 논술 주제가 나올 때 이게 추상적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느냐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해요. 이 말은 뭐냐면 추상적인 주제가 나올 때 반드시
반드시 그것이 실제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구체적인 예를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글이 생생해집니다. 떠올리라는 얘기는 그걸 있는 그대로 원고지에 쓰라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구체적으로 떠올릴 때 여러분들의 글이 좀 더 분명해지고 생생해지고 변별되는 포인트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세종대 문제는 행복이라는 큰 주제와 관련해서 진짜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사례 케이스들을 떠올려 보시고 그것을 제시문들과 연결지어 보세요. 알겠죠? 그럴 때 뭔가 변별되는 어떤 글을 쓸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어찌됐건 이 1100, 1200자 글은 학생들이 그냥 뚝뚝뚝 끊어지는 한 3편, 4편의 글을 쓸 가능성이 큽니다. 제시문 적당히 요약 정리하다 보면 그런 형태의 글이 많이 나오거든요. 반드시 쭉 일관된 한 편의 완성된 글을 쓰자. 알겠죠? 한 편의 완성된 글을 쓰셔야지만이 눈에 띈다. 근데 이제 학생들을 대부분 이런 1100, 1200자 글을 쓰게 시키면요. 일단 700에서 800자까지는 잘 씁니다. 300에서 400자 정도를 어떻게 쓰냐면요. 앞에 했던 이야기 똑같이 반복해요. 똑같이 반복하는 사람 누가 있죠? 술 취한 사람들. 했던 말 또 하죠. 학생들의 글을 보면 그런 느낌이 듭니다. 했던 말 또 하는 느낌. 자, 그러면 했던 말 또 하는 느낌이 안 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독해를 꼼꼼히 하는 것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2번 독해를 꼼꼼히 하는 것에 있고 그 다음에 어디에 있죠? 자꾸 의미를 찾고 구체화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썼으면 요거 있죠. 요게 이제 4번입니다. 요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 요 4가지 정도의 주의 사항들은 반드시 머릿속에 조금 꼭 넣어두고 세종대 논술 시험을 보러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혼란스러워요. 세종대 논술 문제는 안 보다가 새롭게 이렇게 보는 대학입니다. 문제가 이렇게 완전히 낯설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모의논술이랑 거의 비슷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주제가 행복이라는 주제가 나왔죠. 그러면 주제를 떠올려 보세요. 어떤 주제가 나올 수 있는지. 분배라든지, 형평성이라든지, 자유라든지. 자, 어떤 주제가 나올 수 있는지를 딱 생각을 해보고 이 주제에 맞게 문제를 만들어 보세요. 자, 예를 들어보죠. 이번 제시문에서 가나는 행복을 도달할 수 있는 방법 2가지가 나와 있고요. 다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행복에 대한 태도, 자세, 어떤 사례의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나의 어떤 주제에 대한 이론적인 텍스트가 나올 수 있고 다의 어떤 구체적인 사례가 나와서 그 다에 대해서 자기의 견해를 써라. 다를 비판해보라. 이런 형태로 나올 수 있는 문제 얼마나 많습니까? 형평성을 지지하는 글, 반대하는 글. 그죠? 형평성과 관련된 애매모호한 사례 하나 갖다 주고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써라. 자유에 관련해서 자유가 인간에게 뭔가 큰 긍정을 가져다 주는 부분. 자유가 인간을 오히려 나태하게 만들고 게으르게 만들어서 오히려 인간이 복종하고 싶어하는 어떤 욕구가 들게 하는 제시문 나. 그리고 자유 때문에 발생하는 어떤 구체적인 사례다. 그럼 가나를 비교 분석하고 가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쓰고 다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써라. 다를 지지하거나 옹호하거나 반박하는 글을 써라.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연습해야 될 건 뭐냐? 첫째, 제시문을 정확히 독해하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가나다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그죠? 자, 주어진 제시문의 분량 전체는 짧기 때문에 어떻게 제시문들을 충분히 해석할 것인가.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세종대는 이런 방식으로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면 될 것이고요. 저는 이제 아토즈 논술학원에서 한 2회 정도 세종대 논술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은 학원으로 전화를 하시면 제 수업을 들을 수 있겠습니다. 세종대 2015년도 논술 대비법은 여기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